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정예 여군대위가 한국 정찰 임무를 맡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태국인을 무시하는 나라라며 한국을 비난했던 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소속 순한다 대위입니다. 전 10년 경력의 정예 여군으로서 이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대위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속해 있는 왕립군 특수부대의 경우 태국군 내에서 특수전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부대로서 다양한 국제 협력과 훈련을 통해 정예 전력을 유지합니다. 특히나 미국,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죠. 제가 처음 여군으로서 살아가겠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군인으로 산다고 결정한 이상 그 이후에 네 삶은 없을 텐데 정말 그 마음 변치 않고 쭉 군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거야? 만약 퇴역을 한다고 해도 전 군인으로 살던 그 삶을 잊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겠죠. 또 군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전 짜여진 틀 속에서 살아야 하니 제 자신보다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정말 할 수 있겠냐 묻는 부모님께 아주 당차게 그렇다 말씀드리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일반 부대도 아닌 왕립군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체력 테스트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기본 조건을 제외하고도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우선 태국군에 입대한 후 일정 기간 복무를 하여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 선발을 받아야 하죠. 이 선발 훈련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존 훈련, 근접전, 폭파, 저격술 훈련, 공수 및 정글전 훈련, 강도 높은 체력 및 인내 테스트 등을 꼭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의 훈련 테스트를 진행하니 저 역시 중간에 백기를 들 뻔했지만 꿋꿋하게 버텨낸 결과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린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정예 여군인 제 존재는 그야말로 아주 드문 존재였죠. 이 고된 과정을 모두 특수하게 실천해낸 엘리트로 평가되었고 이제는 성별에 무관하게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존경과 신뢰 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의 여성 인원의 존재가 많지 않기에 개척자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후배 여군들은 저를 롤모델 삼는 경우도 아주 많았어요. 이런 제 스펙 덕에 전 강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간 저 역시 수많은 고충들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몇 년 하고 때려칠 거 아니야?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군복 벗을 거잖아. 그때 벗을 거 그냥 미리 벗는다 생각하고 살살하지?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해? 경쟁 상대도 많은데 내가 너까지 내 경쟁 상대로 둬야겠어? 특수부대 여군이 왜 없는 줄 알아? 그게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거든. 여기까지는 악바리 정신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한계를 볼 거야. 여자가 왜 없는지를 알 거라고. 극소수의 여군 중에서도 늘 좋은 평가를 내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남자 동료들이 많았고 저를 무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10년 세월의 서름을 단번에 보상해주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시끄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부대 내에서 한국의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지금 난리던데 소식 들었어? 결국 한국이 태국인을 아주 경멸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그렇지 대규모 단속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까지 하는 거 보면 태국인들만 쥐잡듯이 잡겠다는 소리잖아. 이건 뭐 대놓고 나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들어보니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서 대대적으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태국인만 그런 게 아닌데 꼭 집어 태국이라고 한 것에 모두 대놓고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디까지나 들려오는 소식인 거지 제대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태국인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떤 일이든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말을 아껴야 하는 거고. 전 동료들의 말에 완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무작정 한국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한국 기준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시작해봤어요.
보통 취업 목적으로 한국을 넘어가는 태국인들이 많았죠. 태국인은 비자 없이 한국에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했고,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을 해서 이게 문제로 커진 것이었죠. 주로 이런 태국인들은 한국의 공장, 농장,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명백히 불법 체류를 택한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취업비자 E9이나 방문 취업비자 H2 발급 자체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는 엄연히 위법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죠. 태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높아서 어떻게든 태국인들이 길을 쓰고 한국에 가서 몰래 숨어 일을 하곤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약 40만 명이 넘는 상황에 태국인이 독보적으로 많다는 통계였죠. 결국 태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태국인들이 악용하며 벌어진 일이라 해도 무방했어요. 조금만 자료 조사를 해봐도 어느 정도 한국 측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시하는 것은 결국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벌해야 하지 왜 태국인만 강력하게 대응하냐는 것이었죠. 아무리 차지하는 수가 많다고 해도 이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저 역시 의문을 품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나 부대 내에서 이 논쟁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태국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말로 그래도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역사적으로 한국 도와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말이야. 걔네들 6.25 전쟁으로 난리 났을 때 유엔군 일원으로 제일 먼저 한국 도와준 아시아 국가가 우리잖아. 그뿐이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인가? 그것도 지원해줬고 코로나 초기에도 우리가 의료 물품 지원해줬잖아. 그만큼 경제 협력이 확실하고 발전을 서로 믿고 있는 관계인데 이건 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 논쟁의 수준이 너무 심해지자 결국 부대장의 귀에까지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갔고 저는 호출을 받았죠. 지금 논란 수준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 국가적인 사안이라 무시하기는 어렵고 정찰병으로서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해오도록 하게나. 전 그렇게 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식적인 휴가를 명받았고 동료 아룬 중위와 함께 한국 정찰 겸 여행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아룬 중위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문득 궁금해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저는 딱히 관심이 없긴 해요. 한국이 태국을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더 아니겠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에 있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룬 중위의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날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조금은 놀랐어요. 전 아룬 중위와 함께 상부의 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군인의 사명감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해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직접 한국까지 확인하러 온 이상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소한 감정들에 휘말릴까봐 걱정했는데 내 예상보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걱정을 덜 수 있겠어. 그렇게 아룬 중위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대에 섰는데 여기서부터 제 눈에 예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다른 여행객들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게 보였죠. 이런 시선이 아룬 중위에게도 느껴졌는지 이런 말을 했죠. 역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나? 태국 여권 소지자는 불법 체류자 위험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보니까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죠? 질문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 별걸 다 물어보는 것 같네요. 물론 제 눈에도 그게 보이긴 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할 거야. 외국인을 나라에 들이는데 저 정도 질문도 안 할 수 있나? 요즘 세상이 험하니 그만큼 열린 시선에 다각도로 보는 게 맞지 뭐. 그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다리니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심사관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와디캅. 이건 태국어로 제게 인사를 해준 배려였죠. 이어 방문 목적이 궁금할 뿐이라며 정중하게 질문을 했고 직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게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서슴없이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 많이 놀라웠죠. 다소 당황했지만 전 잘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저희의 입국 심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끝났습니다. 오히려 친절함에 기분이 좋았죠. 의아함을 품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많다고 느낀 게 다국어로 표기가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안내 서비스를 받으며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라 낯설지만 큰 문제 없이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죠. 두리번거리며 한국의 공항 풍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태국 사원 참배는 저희들의 버킷리스트인데 이렇게 태국 분들을 보니 괜히 아는 척하고 싶어 말을 걸어봤어요. 언젠가 꼭 그곳에 가서 향과 꽃 그리고 초를 공양하며 소원을 비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거든요. 운이 좋아 기도문인 찬트도 읽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날일 것 같네요. 한국의 노부부는 태국 불교에 대한 말을 하며 본인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했죠. 너무 가보고 싶은데 태국인인 저희를 보며 괜히 반가움에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전 되려 감사하게 느껴졌고 한국인에 대한 첫인상이기도 했어요. 저와 아룬 중이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태국을 싫어했다면 저런 말들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정도 이 논쟁에 대한 오해가 분명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무작정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한국어 메뉴판만 있는 곳에 한국어만 가능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주문하기가 난처했죠. 주인도 직원분들도 다 연세가 있으셨는데 유독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주인의 모습에 아룬 중위는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대위님, 이것 보세요. 결국 우리가 태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는 걸 알면 대충 메뉴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건 그냥 대놓고 싫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건 따져야겠어요. 불쾌해서 못 참겠네요. 아룬 중위는 불쾌함을 표출하겠다며 화를 내려 했고 말리려는 찰나에 바로 옆 테이블의 한국인이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태국에 특별한 감정이 없어요. 단지 동남아 국가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저희에게 도움을 준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교수였고 그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며 저희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태국인 교수의 한국 대학생 몇몇이 지나가다 인사를 하겠다며 들어왔고 저희를 보며 흥분을 했죠. 그럼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여군인 거죠? 정말 멋지신 분들이네요. 10년이 넘었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태국 군사력도 그렇고 여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과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다니 신뢰가 안 된다면 식사 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대학생들은 태국의 군사력과 여군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예의 있게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에 꼭 동생 같은 귀여움을 느꼈고 식사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어요. 태국은 동남아국에서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건 알죠? 정치적으로도 군부의 영향력이 꽤 큰 나라이고 태국군은 태국 왕립군으로 불리고 그 외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눠져요. 전차, 전투기, 항공모함 등 핵심 무기 체계는 모든 나라가 갖추고 있는 거고 여군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여성도 군 복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는 여군 장교와 부사관 활동도 가능하고 의무 복무는 아니죠. 주로 행정, 의료, 통신, 공군, 해군 분야로 빠지는데 최근 일부 여성들이 특수부대원으로 훈련받기도 하죠. 점점 여군은 확대되는 추세이고 2022년에는 해군 최초로 여성 장교를 함정에 배치하기도 했어요. 여군이 확대되고 있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심지어 특수부대원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높다고 하니 군사력을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이겠어요. 여군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태국이겠네요. 그렇게 한국 대학생들과 수많은 얘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여군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제 미래를 그리며 정말 전망이 있는 것인지 혹시 치고 올라가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쩌지 하는 수많은 걱정들을 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군인용 전술 손전등을 보더니 한국군 장비와 비교하며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군용 물품만 봐도 한국이랑 태국은 차이가 확 보이잖아요. 한국은 국산 장비를 개발하고 최신 전투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수입한 장비를 혼용해서 사용하죠. 뭐가 더 좋다고 할 건 아니지만 두 나라의 차이는 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국인 교수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 감사하다며 수차례 인사를 했지만 오히려 저희들도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죠. 그 후에도 아룬 중이와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솔직히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 모드로 문화 체험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휴가 겸 온 것이니 말이죠.
이날은 서울 잠실의 한 태국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내내 한식을 먹었더니 고향의 맛이 그리워 고심 끝에 찾아간 유명 태국 식당이었죠. 이곳은 태국인 주방장과 한국인 사장의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음식의 맛이 정말 좋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까지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죠. 저 역시 태국 불법 체류자 직원을 고용했다가 적발당해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홀로 외로울까 엄청 신경 쓰고 챙겨줬는데 추후 사건이 벌어지고 배신감에 엄청 화가 났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딱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행복을 바라며 보내줬어요. 아, 사장님께서도 그런 난처한 경험이 있으셨군요. 꽤 비일비재한 일인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작정하고 속이면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합법적으로 태국인들을 고용하고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결국 타국까지 와서 돈 벌어다 고향에 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외롭고 힘들 테니 까다로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한국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피해를 주는 쪽은 정말 태국인이구나 싶었죠. 또 한국에는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맛있는 식사까지 하고 저와 아룬중이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탈의를 하다 보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군용 다용 녹화를 해당 식당에 두고 온 거였죠. 전 곧장 해당 식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영업은 끝났고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장비를 분실했다는 것은 정말 큰 사안인데 더군다나 타국에서 분실했다니 이건 징계감이나 다름이 없었죠. 10년의 군인 인생에 있어 이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전 황당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텔에 전화가 울렸고 누군가 저를 찾으니 1층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한국에서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지만 우선 내려가 보니 글쎄 그 한국인 사장님이셨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며 어느 호텔에서 묵는지 물어보길 정말 잘했네요. 또 태국 여군들이라고 하니 직원분들이 바로 안내를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군인에게 장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거 못 찾으면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서 바로 왔어요. 제 아들도 군 복무 중이라서 이런저런 마음에 왔네요. 이제 마음 놓고 얼른 쉬세요.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에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영업 종료라 막막했거든요. 전 분명 돌아가서 징계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텔까지 직접 찾아와서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배려에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룬 중위는 이 사건을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두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시 해야 하기에 끝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 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활동가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의 현실과 복잡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광비자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 문제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죠. 심지어 불법 브로커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엄중하게 잡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니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불법으로 몇 달을 더, 몇 년을 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결국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이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태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역사를 기록한 작은 전시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난 역사에 잠겨 있었죠. 한참 동안 아룬 중이와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역사에 잠겨 있던 중 저희들은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태국군의 기여를 기억하는 한국 노병과의 만남이었죠. 그 노병은 저희를 보며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옛 회상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태국 군인들을 내 눈으로 또 보고 가는구만. 그때 태국 군인들의 용맹함은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거든. 처참하게 기습당하던 우리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와준 곳이 태국이었지.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들과 목숨 바쳐 함께 해준 아주 고마운 나라였어.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나? 말은 안 통해도 우리는 표정이랑 손짓으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했었지. 이제는 다 늙고 이렇게 쓸모없는 늙은이지만 여전히 태국군들은 멋지게 늙었을 것 같네.
자네들에게 대신 내가 경의를 표하겠네. 노병은 저희들에게 경의까지 표했고 노병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 너머에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고작 이런 것으로 쉽게 깨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희들에게는 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태국 군인인 저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런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 왔다면 한강공원은 꼭 다녀오라는 동료의 조언이 있어 저희들은 한강공원으로 가 끝나가는 일정의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전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한강을 바라보며 군사 전략책을 읽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거라 이번 휴가 동안은 꼭 다 읽겠노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여유를 즐기던 바로 그때 한국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죠. 전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소속 순한다 대위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휴가 중에 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권을 보여주자 경찰은 오히려 존중의 태도를 취하며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충성, 신고가 들어온 이상 출동 후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한 거라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있다고 하여 출동을 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무에타이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태국 군인을 만나니 여러모로 신기하네요. 한국 경찰이 출동한 것은 제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한국 주민의 신고였고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찰은 평소 체력 증강을 위해 태국 무에타이를 배운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취미 운동 중 하나가 무에타이라 서로 대화의 결이 잘 맞았죠. 그렇게 한국 경찰과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아룬 중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어보니 한국인들은 태국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태국 군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모습들이 보였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꼭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낯선 것에 대한 경계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나도 한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래서 무슨 일이든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한국을 오해하며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룬중이와 저는 한강에서 빠져나와 최종 목적지인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산타워를 끝으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벌써 아쉬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당장 멀리서 보이는 남산타워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죠. 빨리 앞으로 가서 보고 싶은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길을 헤매고 있었고 한참 동안 헤매는 저희를 보던 한국인 가족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남산타워 가는 길이라 같이 가세요. 초행길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태국 군인이셨구나. 세상에 반갑네요. 저희 가족도 한국으로 넘어온 지 이제 4년 조금 지났어요. 태국에서 쭉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 못 버티고 왔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계속 있었을 텐데 아직도 아쉬워서 요즘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태국인들 참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고 참 좋죠. 저희는 한국이 고향이면서도 태국을 그리워하면서 4년 내내 이러고 살고 있네요. 정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만약 태국으로 오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불법 체류다 뭐다 참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의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태국인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가족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불법 체류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죠. 그게 꼭 태국이라고 문제인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은 편견이 없는 균형 잡힌 시각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일정에서까지 저희들은 한국인에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남산타워를 보며 수없이 쏟아지는 야경을 보면서 전 비로소 한국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또 상부에게 서둘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더 남아있고 싶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건 아룬중이도 마찬가지였죠. 당장 내일 복귀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 싫죠? 한국에 고작 얼마나 있었다고 떠나기가 벌써 싫은 거 있죠. 심지어 그동안 잠깐씩 만난 한국 사람들도 보고 싶고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사이에 정이 들었나 봐요. 아마 그들의 따뜻함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이지 않을까? 나도 똑같아.
꽤 냉철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 아쉬움을 한국에 뚝뚝 흘린 채 저희들은 다시금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제 공식 브리핑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동안에 동료들에게 연락이 많이도 왔었습니다. 어때? 막상 가보니 진짜 태국인 차별 대우하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 입국 심사에서도 거절당한다며 겨우 통과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전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에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동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궁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대원들의 궁금증을 단번에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태국의 도움을 잊고 또 현재의 우호 관계를 잊고 한국이 태국을 향한 배신과 같은 행위를 한 것 또한 전혀 없었죠. 다만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단계가 아닐까 조심스레 분석해봤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의 경우 태국을 향한 적대감이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며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태국에 대한 역사적 감사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와 아룬 중위는 한국 전쟁과 관련이 없는 그저 태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신의 경의를 표하는 노병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태국 군인이라는 이유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전 균형 잡힌 보고를 했고 부대원들은 한국에 쏟던 비난을 멈추게 되었어요. 제 브리핑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도 뿌듯했죠.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할 뻔했네요. 그저 우호국이라는 것을 잊고 태국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그 시작을 불법 체류자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놀랍네요.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으며 이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부대장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어 저는 한마디를 더하며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단순히 표면적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찰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 인식 변화는 제 자신에게도 크게 있었으며 전 태국 한국 군사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자원했죠. 짧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경험들은 한국과 태국 이 두 나라의 작은 다리가 되어 태국 국방부의 한국-태국 협력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큰 발전이 다가올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으며 그 발전의 첫 단추를 낀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부대원 전체의 인식 변화와 국방부의 개입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태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로 서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우리 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치게 될지 모를 텐데 자신 있어요? 한국은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 3일 만에 모조리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공항은 마비 상태인데요. 태국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한 태국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추방된 태국인들에게 학을 떼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타이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있는 22살 라타나라고 해요. 최근 태국이 한국을 불매하겠다며 밴 코리아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모로 시끄러운데요. 한국을 매우 좋아하던 저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상대로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실망했었어요. K-팝이나 K-푸드 등 K가 들어간 거라면 뭐든지 좋아하던 저였는데 이젠 밴 코리아 운동에 참여할 정도였죠. 게다가 저희 마사지샵 단골이었던 한국 손님들마저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떠났어요. 그때는 한국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태국의 밴코리아 운동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이때의 생각과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우 부끄러운 과거의 제 행동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고백하면 제 잘못이 조금은 씻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국에서도 밴코리아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대략적인 상황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태국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 사람들의 항의가 귀찮게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정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태국인들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태국의 길거리는 그야말로 한국이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어딜 가든 유명한 한국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한국어로 된 간판은 기본이고, 한국 노래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한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노래를 틀은 가게가 있다면 쳐들어가서 이봐, 지금 당장 이 노래 꺼. 한국 노래를 틀다니 가게 망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지?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다거나 한국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다면 그걸 찢어버리고 낙서를 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개한 행동이죠. 아무리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마구잡이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남의 가게에 가서 붙어 있는 포스터를 떼고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건 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는 건데, 지금 태국인들은 그런 살이 분별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제 가게에다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라며 상인이 우는 소리를 하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러게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지. 왜 역겹게 한국 연예인들 사진을 걸어두는 거야? 라면서 가게 주인을 비웃기까지 해요. 경찰은 별 도움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어야지 제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경찰도 거의 반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태국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저 또한 과거엔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인들의 그런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태국을 무시한 한국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이 1년에 50만 명이 넘는데 태국인들이 쓰는 관광비로 먹고 산다는 한국이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 친척 언니는 한국에 가려고 돈을 3년 동안이나 모았는데 한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까운 사람마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이때부터는 저도 태국에서 한국을 몰아내야 한다라며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태국인들의 집단 광기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았던 행동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국 출신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데뷔하여 큰 인기를 거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톱 클래스 가수가 됐어요. 태국은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거 아시죠? 하이소라는 상류층이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태국에서 아랫계급인 사람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됐다는 건 모든 태국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열광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훌륭한 가수를 발견해낸 게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니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향해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당장 태국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제 또래들도 많아졌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태국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태국에서의 한국을 지워버리려고 하는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열정적으로 동참하던 벤코리아 운동에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마사지 샵에서 일하며 알게 된 수파완이라는 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수파완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아지고 저는 친구로서 수파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파완,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수파완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대답했죠. 이번에 한국이 한국에서 살던 태국인들을 전부 강제 추방하기로 한 거 알아? 당연히 알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한국 갔다가 쫓겨날까 봐. 수파완은 잔뜩 기가 죽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한국이 태국보다 임금이 높기는 하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집으로 돈을 붙여주고 있는데 오빠가 한국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살려고 했는데 한국 때문에 이게 다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 가족 11명인 건 알지? 오빠 없으면 우리 전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한국의 이런 태도로 인해 제 친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울먹울먹거리면서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하소연하는 수파완을 보니까 친구로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파완을 위로하려고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 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게. 그런데 수파완이 울면서 대답한 오빠의 직업이 뭔가 이상했어요. 태국에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돈이 된대. 오빠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주나 봐. 저는 순간적으로 혹시 약을 파는 일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 태국에 이런 게 암묵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파완에게 오빠가 혹시 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수파완은 정확히 오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약이라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약 관련한 일을 하면 안 돼?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 한국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말하자 수파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하면 안 돼? 우리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파는 건 잘못이 아니야. 사는 인간들이 잘못이지. 사는 사람만 없으면 태국인들도 그런 일 안 해. 다른 일 찾았겠지. 우리 태국인들이 나빠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태국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수파완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수파완 앞에서는 대충 공감하는 척 했지만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태국인들은 이미 반실성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의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했었던 한국의 아이돌 팬들이 쓰는 어플을 다시 다운로드 하였어요. 저는 태국인이 아닌 척 영어로 어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한국에서 사는 태국인들을 억지로 내쫓는다며? 우리가 좋아하는 태국 가수 말이야. 그 사람도 쫓겨나는 거 아냐?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 가수가 왜 추방돼?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쫓지 않아. 너 혹시 태국인이야? 다른 나라는 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태국인들만 이걸 이해 못하더라? 태국은 불법이랑 합법을 구분 못해? 이 댓글을 봤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현재 태국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은 태국의 편을 들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도 태국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면 한국도 태국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에 여행을 가는 태국인의 수가 1년에 5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한두 푼은 아닐 텐데 이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그런데 다들 제 댓글에도 덤덤하더라고요.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말라고 해.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아니 뉴스에서조차도 태국인들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태국인들이 여행 안 오면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나 봐. 진짜 웃겨 정말. 그니까 내 말이 난 서울에서 사는데 태국인 관광객은 한 번도 못 봤어. 태국 말고도 오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왜 우리가 아쉬워해야 해. 제가 아는 바와 너무 다른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태국에서는 한국이 밴 코리아 운동에 조짐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태국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조국인 태국을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이랑 태국이랑 주고받은 게 있는데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좀 봐주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한국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심하다니 무슨 말이래? 와, 너 혹시 태국인이지? 신기하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태국인들이 왜 그 난리를 치는지 알만하다. 불법 체류자를 봐주라니? 너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봤어? 이 사람들은 태국 불법 체류자에 관한 뉴스 기사를 몇 개 올려줬는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2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파완이 말한 것처럼 한국으로 가는 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었고요. 수파완은 사는 놈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저는 파는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약이 퍼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태국인들은 태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입는 손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불법 체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걸 보고 한국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말을 하는 게 이제는 열등감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태국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걸 한국이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했듯이 집단 관계에 휘말려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고 있던 게 분명했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마사지샵과 집만 반복해서 다녔어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끊으라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었고 뱅코리아라는 문구를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수파완과도 필요한 말만 할 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저 집단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릴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이 그렇게까지 붐빌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쉽게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으로 꽉 차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죠. 곧이어 올라온 영상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공항이 사람들로 꽉 차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경찰들이 질서를 지키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라고 말하는데도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설이 난무했죠. 게다가 나중에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둑질을 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태국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한국이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13만 명을 이틀 만에 강제 출국을 시킨 건데 이들 중 대다수가 태국인이었던 거죠. 저는 한국으로 추방돼서 온 태국인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한 번 놀랐고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이나 내보냈던 한국의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봐주고 있었구나. 한국은 태국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태국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의 입국 규제도 우리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불법 체류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들어와.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태국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벤코리아 운동 따위나 하고 있었으니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태국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을 추방한다는 건 이미 13만 명에 대한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몰려든 태국인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공항을 본 태국 정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가네 안 가네 하면서 한국을 협박하던 사람들이 꼬리를 내린 거죠. 아, 이대로라면 한국에게 제대로 혼쭐이 나겠구나. 지금이라도 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이 한국은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 걸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던 언론이 이젠 알아서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최대 일간지인 타이라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고 대놓고 말했고 외교부 부대변인인 나타파우는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를 멈추시고 태국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면서 태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국의 눈치를 본다면서 상황 파악 못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태국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건 바로 태국의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진짜 헛소리죠.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벤코리아 운동이 한국에게 먹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3일 만에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태국의 수준이 전 세계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국방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태국의 국방력이 그리 강한 수준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국보다는 낫겠다고 짐작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태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태국은 군사력 순위가 25위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5위였습니다. 무려 미국,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했다는 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보 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니 태국 국방부 장관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국방부 장관의 말이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든든한 친구, 중국이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이랑 합동훈련하면서 국방력을 키운 건 알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이 우리와 함께 한국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줄 거야. 두고 보라고? 한국에게 도발을 해놓고 겨우 의지한다는 게 중국이라니. 제가 국방에 관련된 건 잘 모르지만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던 국가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만약에 태국이 한국에게 도발을 했는데 중국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3시간 만에 불타는 건 서울이 아니라 방콕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국방력이 태국의 국방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국이 잠깐 미쳐서 한국에게 미사일이라도 하나 쏜다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될 거예요. 물론 태국의 미사일은 한국 영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한국의 무기를 몇 개 봤는데 공중에서 날아오는 태국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격추시키고도 남겠더라고요. 한국 영토에 들어오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에 흩뿌려질 텐데 묵사발은 얼어 죽을. 저는 솔직히 태국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태국이 국방비로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8조 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40조 원에 가깝죠. 게다가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정도고 심지어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태국은 별 볼 일 없어요. 무기와 군대를 현대화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기는 한데 한국의 첨단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준이 안 되죠. 설령 중국이 돕는다? 그래도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안에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알아보았던 건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이 국방부 장관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한국에서 콧김만 불어도 태국은 휘청거릴 텐데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태국인이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주변인들에게 이젠 정말 멈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여전히 차가워요. 뭐라는 거야? 너 태국인이 맞기는 해? 지금 태국이 한국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은 땅도 작고 인구도 적어. 중국이랑 함께라면 한국 정도는 한입거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야. 그것도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 관계야. 아무리 태국이 중국과 가까워도 우리는 태국이잖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됐고 나는 벤코리아 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꼿꼿하고 거만하게 굴면 정말 한국을 점령하자고 주장할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시위라도 해야지 뭐. 요즘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한국 눈치 엄청 보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러니 제가 태국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태국은 한국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언제까지 봐줄 줄 누가 알아요? 게다가 단체로 미쳐있는 태국인들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늦었을 거예요. 그때는 도망가도 방법이 없겠죠. 지금 태국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니까? 지금이라도 한국한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너야말로 정신 차려. 태국인이 태국 편을 안 들고 한국 편을 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난 한국이 자존심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할 때까지 절대 벤코리아 멈출 생각 없어. 아직도 태국이 한국보다 유리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처음에는 태국인이 한국에 관광을 안 가면 한국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국방력도 더 세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논리인 거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걸면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거고 태국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이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잡혀요. 단 이틀 만에 불법 체류자 13만 명을 강제로 쫓아낸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타나,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우리 국방부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잖아. 국방부 장관이 계산도 없이 그런 말을 했겠어?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응, 계산도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현재 한국 눈치를 안 보는 건 국방부 장관뿐일 거예요. 한국은 약 55만 명의 육군 병력, 2,600대의 탱크, 200대의 공격용 헬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해군은 또 어떤지 알아. 병력이 7만 명이고 무기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태국의 병력은 고작 36만 명 현역 병력뿐이야. 너는 진짜 태국이 한국과 게임이 된다고 생각해?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태국인들은 조금 알아듣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일단 집으로 꼬박꼬박 붙이던 돈이 오지 않으니 집안 살림이 어려워졌겠죠?
그러자 불법 체류자의 가족들은 왜 불법 체류자인 걸 들켜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하냐라면서 불법 체류자를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해요. 우선 인프라도 좋고 전체적으로 태국과 많이 차이 나는 환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꼬질꼬질하기 그지없는 태국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자기들이 한국인인 양 태국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먹어? 태국 애들 진짜 불쌍하게 사네. 한국에서는 이런 거 길거리 개도 안 먹어. 솔직히 태국 길거리는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 한국에서 살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 태국인들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말이야. 한국에서 살 때는 늘씬하고 길쭉길쭉하고 예쁜 사람들만 봤는데 말이지. 여기서는 결혼할 사람 찾는 것도 어렵겠어. 다른 건 다 참는데 이 말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국에서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귀었을 듯한 외모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먼저 판단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기가 한국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잘생기고 세련된 한국 남자인 것처럼 말하는 꼴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는 여자들은 눈이 없나요?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고 누가 만나준대요? 이처럼 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은 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고 자꾸만 겉돌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들은 한국에서도 쫓겨나고 태국에서는 점점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이들은 술을 마시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할 때는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온 내가 너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벤코리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태국이 뭐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벤코리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관광을 안 간다고 해도 한국이 지금 이 상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 태국인들은 한국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벤코리아 열풍이 줄어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죠? 요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 분들이 태국인들 전체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물론 태국인들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태국인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부디 태국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사실 불법적인 것만 안 하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요. 여하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되니까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